알겠어요. 이 방버스를 밀어준 남자들에게 정말 고마워요. 버스는 이제 끝났어요. 그 버스 때문에 성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분이 블루가 발리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아니면 정말 그랬을까요? 그녀가 금지된 나라에서 포르노 영상을 제작해 수년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녀는 방금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운명을 알았고 받은 처벌과 공식 혐의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설명해줄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로앤크라임 사이드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이제 보니 블루 사건의 최신 소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법정에 출석한 후 그녀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26세의 성인 콘텐츠 제작자인 티아 빌린저, 본명가 발리에서 음란물 제작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언급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엄격한 반포르노, 반도덕성 법률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도 이러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 최대 15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여기서 제기된 혐의는 그녀가 뱅버스라는 트럭을 이용해 발리를 돌아다니며 남성들을 태워 포르노 콘텐츠를 제작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습니다. 스쿨리스 주간, 즉 10대들을 태우는 것. 버니 블루와 발리에서 버스를 탔는데 에어컨 없고 전선이 노출돼 있었으며 좌석도 고정돼 있었어요. 조향도 정말 의심스럽고 안전벨트도 없어요. 네. 브레이크는 작동해요. 당국은 이곳에서 바둥에 있는 한 스튜디오를 급습했을 때 카메라, 콘돔, USB 드라이브, 성기능 강화제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에 따르면 경찰은 또한 보니 블루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이 출연한 성인 영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그녀는 3명의 남성과 함께 체포됐는데 그중 2명은 영국인이고 1명은 호주인입니다. 이 과정에서 14명의 남성도 함께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지만 블루와 제가 언급한 다른 3명의 남성은 구금되어 계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동 수사로 보였습니다. 경찰과 출입국 관리 당국이 함께됐습니다. 이 사건은 두 부분이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는 지역 경찰서장인 모하메드 아리프 바투바라가 있었는데 그는 당국이 음란물이나 품위를 해치는 자료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 공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발리에 있는 동안 보니 블루, 즉 보니 블루는 여행을 하고 있어야 했지만 대신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녀가 반포르노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영상은 그녀의 휴대폰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에 따르면 경찰은 영상에 노골적인 누드나 성기가 없고 촬영 시기와 장소도 알 수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마 발리에서 촬영된 것도 아니고 온라인에 공개된 적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치민 사선란 더 미러에 따르면 바둥 경찰의 한 관계자는 그들이 급습을 당했을 때 승자가 보니 블루와 함께 잘 수 있는 게임에 관한 콜라보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협업 콘텐츠에서는 음란한 활동이나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교통 위반과 관광 비자 문제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바둥 경찰은 이틀간의 조사 끝에 음란한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사받은 모든 사람들이 리얼리티 쇼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기 위해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음란물이 아니라 게임이나 리얼리티 쇼였고 이 내용은 전에 사이드바에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제가 앞서 언급한 보니 블루와 세 남성이 거주 허가증인 KIT 에이스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에 장기 체류하거나 장기간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그리고 관광 비자를 이용해 상업적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투어 버스를 타고 상업적 콘텐츠를 제작했지만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스에 따르면 그 버스를 운전하던 사람도 유효한 국제 운전 면허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The Mirror에 따르면 이 지역의 이민청장은 그들이 발리에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비자를 잘못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최소 10년 동안 인도네시아 입국이 금지될 것입니다.
그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마치면 그 후에 우리는 그들을 추방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와 관련된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메일은 해당 버스가 2023년부터 세금 미납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상에는 흰색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파란색으로 다시 칠해졌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보니 블루가 이 차량을 약 1200달러에 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법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는 다른 세 남성과 함께 딤파사르 지방법원에 갑니다. 참고로 보도에 따르면 그 호주 남성은 코미디언 줄리안 우즈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녀는 무려 13달러라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아요. 네, 13달러입니다. 13달러의 벌금과 함께 추방당하고 최소 10년 동안 다시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없도록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13달러 벌금을 내거나 한 달간 감옥에 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벌금을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일리 텔레그래프와 뉴욕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판사가 발리의 교통법규를 다시는 위반하지 말라고 하자 보니 블루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스는 그녀가 48시간 내에 추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녀가 재판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모든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인용하자면 내가 못할 일은 없다. 데틱발이 한 보도에 따르면 The Mirror와 같은 매체에서도 이번 주 초 그녀가 이민국에 들어갈 때 기자들이 발리에서 더 노골적인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 있냐고 묻자 그녀는 구독하면 알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 방문은 끝났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금 에릭 웰시가 이 모든 일이 보니 블루에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에릭은 이민 전문가입니다. 그는 리브스 이민 법률 그룹의 파트너이며 캘리포니아 주변호사 협회의 법률 전문화위원회로부터 이민 및 국적법 전문 자격을 인증받았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발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나 인도네시아 이민법 전문가가 아니신 건 알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놀라셨나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건 발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주목받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말씀하신 대로 매우 보수적인 사회를 가진 나라이고 이민 정책도 매우 엄격합니다. 관광 비자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관광 산업이 주요 산업이라 관광객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적 보수주의 가치관과 규범을 관광 산업과 균형 있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가 아마도 그들은 허가 없이 일하고 있거나 혹은 디지털 노마드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나라에 허락 없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문제이고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녀가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것이 그 나라에 어떤 식으로든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프로필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질질 끌거나 그녀가 그 나라에 하루라도 더 머무를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해당 국가에 10년간 입국 금지된 사례를 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미국에도 입국 금지 조치가 있지만 이런 사례는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표현의 자유라는 요소가 있어서 이런 일로 추방이나 강제 출국 조치가 내려져도 방어 논리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국에는 MPP가 있습니다. 비자를 일정 기간 초과해 체류 후 출국하면 10년간 입국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 정책상 특별하지 않으며 미국도 엄격하나 인도네시아가 더 엄격합니다. 그쪽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해서 훨씬 더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의 적법, 절차에 대한 이해가 우리보다 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머무르면 법정에서 싸울 기회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변호를 준비할 1년이나 2년 같은 시간을 주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오늘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입국 금지 조치, 제가 다 말했듯이 이건 이민 정책에 있어서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녀가... 참고로 저는 폰이 블루를 잘 모르지만 여러 이유로 그녀가 이 결과에 만족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나라를 당장 떠나서
다른 법적 처벌을 피하자는 생각이죠. 그녀가 다시 발리로 돌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경유지로 공항에 들르게 된다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경유하는 경우에는 그녀가 그 나라를 통과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겐 그런 허가증이 있죠. 공항을 떠날 수 없는 환승 비자 같은 것들이요. 공항을 떠나면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고 규정이 더 엄격할 수도 있어요. 그녀는 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녀가 허가 없이 다시 입국하려고 시도한다면 미리 입국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아마 즉시 추방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미국에는 신속 추방 (expedited removal)이라는 절차가 있고 추방 명령 제시 하행 (reinstatement of removal)도 있습니다. 즉, 한 번 추방된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ICE는 이미 영장이 있어 추방 명령이 내려졌으니 나가야 한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녀를 국경에서 잡을 수도 있고 어디에서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절차를 밟을 기회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추방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청취자에게 그녀가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 이게 큰 문제인가요? 그들은 그녀가 음란물을 제작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상황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적절한 관광비를 내지 않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허가증이 없는 것. 왜 이게 이렇게 큰 문제인가요? 그녀가 뭘 잘못한 거죠?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다른 지역에서 보고 있는 것은 왜 이게 이렇게 큰 문제인 거죠? 이 한편으로는 허가 없이 일하는 것에 대한 정책이 있는데 어느 나라든지 어느 정도는 그 나라에서 누가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현지인들의 일자리 확보를 보호하는 거죠. 미국에도 규칙이 있어서 이걸 방문자로 있으면 일을 할 수 없고 미국 고용주 밑에서 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게 꼭 디지털 노마드로 활동하는 걸 막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이애미 해변에서 노트북으로 해외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건 괜찮아요. 인도네시아는 이 부분에서 더 엄격한 정책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인도네시아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인의 일자리를 뺏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주장해도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규정상 이 나라에서 어떤 활동으로든 수입을 얻는다면 사전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도네시아가 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지만 그건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이민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규정은 그들에게 보니 블루 같은 사람을 어떤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추방할 수 있는 방법, 도구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마 미국이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방문객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일 텐데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들의 방문객 정의는 우리와 다릅니다. 추방이란 무엇인가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앞으로 48시간 동안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말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들은 이제 이 나라에서 나가야 합니다라고만 말할 거예요. 그들은 그녀에게 스스로 비행기를 타고 짐을 싸서 나갈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녀를 구금해서 호송한 뒤 전세기에 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들은 그녀를 최대한 빨리 그곳에서 내보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본 모든 것에 따르면 그들은 그걸 해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녀가 그 나라에 머무를 시간은 몇 시간 이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당신을 모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그녀가 이민 심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심사가 며칠 동안 아마도 몇 시간씩 계속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민 심사 인터뷰는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으세요? 그녀는 어떤 질문을 받았을까요? 그 심사에서 그녀는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그들은 뭘 찾고 있고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는 경찰 면담과 신문을 자주 다룹니다. 이민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적어도 제 이민 심사 경험에 따르면 IC나 국토안보부 소속 누군가가 어떤 개인이나 그 사람을 아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는 그들이 사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건 민사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사 절차이기 때문에 증거 규칙이나 신문 방식 등에서 조금 더 관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없이 그녀를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보호, 즉 제5 수정헌법, 제6 수정헌법은 이민 절차에서는 반드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민 절차는 형사 절차가 아니라 민사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호사 없이 그녀를 광범위하게 신문할 수 있고
만약 그녀가 거짓말을 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위증죄를 입증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녀를 추방할 수 있을 만큼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들을 모으기 위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형사 절차와 비슷할 수 있는데 그런 장시간의 인터뷰, 수시간에 걸친 신문은 매우 지치고 사기를 떨어뜨리며 결국 자백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민 절차 중 입국 허가 철회나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나갈 길을 준다면 저는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단순히 위협의 한 형태, 누군가를 굴복시켜서 결국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발리에서 입국 금지를 당했고 본질적으로는 호주에서도 입국 금지를 당했다고 보도되었죠. 보도에 따르면 어떤 퍼포먼스 때문이었거나 그녀가 호주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change.org 청원까지 있었다고 하더군요. 작년에 그녀의 비자가 취소됐어요. 세계 여러 곳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이런 입국 금지 조치까지 받으면 그녀가 다른 나라에 합법적으로 입국하는데 영향을 미치나요? 글쎄요,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죠. 저희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 추방이나 입국 금지를 당해도 그게 바로 그 나라 입국 능력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주목받는 상황이라면 누군가가 입국을 신청할 때 알려진 사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유럽 국가나 미국 또는 다른 곳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그들이 당신이 인도네시아에서 추방당했으니 입국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직접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추방당했습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입국 거부 사유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제 그녀가 어디든 여행을 못 간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프로필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에든 신청할 때마다 분명히 철저한 심사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고 계세요? 이런 성인 콘텐츠 제작자들 아니면 그냥 전반적인 콘텐츠 제작자들이 과감한 장난이나 스턴트, 행동 등으로 돈을 버는 문제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거나 추방당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본 적이 있나요? 제 말은 이런 상황이 아주 흔한 건 아니고 자주 보는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있긴 합니다. 제 고객분들은 저희에게는 발언 때문에 혹은 정부를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추방당한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미국에서는 추방이나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사유들입니다. 저희는 이런 분들을 변호하고 다른 곳에서 입국이 거부돼도 미국 비자 취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항상 음란물 제작과 관련된 경우만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것은 미국과 다른 서구 국가들에서 보호되는 표현에 대한 생각이 인도네시아나 세계 다른 지역의 규정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다른 나라에서 했던 일이 그 나라에서 부도덕하다고 여겨졌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문을 닫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 도덕 규범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 다른 곳에서 비자를 못 받는 고객들에게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 입국하기 전 그 나라 법을 아는 일은 얼마나 쉬운가요? 매우 어렵죠. 미국인들도 미국 이민법을 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 말은 모든 이민법 체계가 좀 이상하고 오래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민법은 오랜 시간에 걸쳐 경험과 해마다 바뀌는 정부에 따라 조금씩 덧붙여져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알 수 있듯 2025년 이민 정책은 2024년과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한 나라에 입국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정책이 시행 중인지 집행 방식이나 강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집행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좋은 예입니다. 이건 보니가 몇 년 전에 이런 일을 했다면 아마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관광객들에게 엄격해지는 분위기가 생겼고 제가 말했듯이 그들도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광산업 이익과 균형을 맞춰야 하며 관광객도 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오는 걸 막거나 인도네시아가 관광객에게 불친절하다고 보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그것을 규범에 맞추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두자면 우리가 이번 주 초에 보도했듯이 사실상 그녀를 신고한 사람 혹은 그녀를 따라다닌 사람은 버스를 추적하던 외국인이었고 그녀가 했다고 주장되는 행동에 대해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이에 대해 우려하는 지역 사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을 보면 이 이야기는 잠재적으로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에릭, 내 분석 정말 훌륭했어. 우리는 이민법에 대해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머리 정말 멋져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좀 부러웠어요. 정말 멋져 보여요. 저도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알다시피 그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에릭 웰시는 머리카락이 정말 멋져도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드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에서 구독해주세요. 저를 X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세요.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